안녕하세요. 이예승 변호사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사장님이 월급을 주지 않으면 그때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착잡할 텐데요. 이때 당장 사장님에게 밀린 월급을 달라고 따지는 것도 쉽지 않죠. 아무래도 사장님이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괜히 말했다가 잘리거나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장님이 그냥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믿으며 몇 개월을 어찌저찌 버티다가 뒤늦게 해결 방법을 찾게 되어 피해가 더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단순히 사업장 사정이 잠깐 좋지 않아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사장님의 말을 믿고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일 단기간에 사업장 사정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마냥 기다려도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일반 채권과 달리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습니다. 즉, 월급일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면 월급을 받지 못해도 더 이상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제가 방금 임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는다고 했죠. 그런데 임금 체불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임금 채권에서 판결금 채권으로 바뀌어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한 일인데요. 그래서 지금 당장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돈을 받지 못한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소송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노동청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겠죠. 이를 근로자가 신고하면 노동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을 할 것입니다. 조사 후 실제로 임금 체불이 있었다면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용자가 시정명령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은 형사고발을 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 단지 형사고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라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는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간접적인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노동청 신고만으로 임금 체불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다고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청 신고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사용자의 재산 등의 강제 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사용자가 재산이 없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 발생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용자 재산의 가압류 등을 미리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뒤늦게 대응하여 재산의 가압류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해 10년으로 연장된 채권으로 계속해서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셔 조금씩이라도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을 내는 근로자라면 민사소송 이후 확정 판결문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체불 임금 중 최대 1,000만 원 한도에서 미리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 체불로 인해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임금 체불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쳐 생계에 위협을 주게 되고 대부분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수록 제대로 된 대응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임금 체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